여러분, 저는 이제 TV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집중해서 TV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TV 시작하겠습니다. 띠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정찬입니다. 저희가 먼저 판넬을 제작했지만 잘 안 보이실까봐 PPT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갤럭시 S3, 아이폰 5 등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휴대폰을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즉 폐휴대폰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폐휴대폰의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휴대폰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폐휴대폰은 금, 은 등의 귀금속과 그리고 이런 히토류나 금은 그리고 팔레듐 등의 희유금속 20여 종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발생하는 폐휴대폰 양을 모두 재활용하면은 한 해에 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휴대폰을 재활용하지 않고 단순 폐기를 한다면 별도의 수거 비용과 폐기 비용이 들어서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매우 비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폐휴대폰에 포함된 납, 카드뮴, 비소 등은 환경 오염을 급속히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은 땅에 묻으면 토양 오염, 바다에 버리면 해양 오염, 그리고 태우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지금까지 버려진 이런 독성 물질의 양이 1만 톤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폐휴대폰의 재활용은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TGCP의 설문조사들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폐휴대폰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휴대폰 재활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편리한 수거 방식, 그리고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휴대폰을 단지 여러분의 서랍 속의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환경을 위해 공유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폐휴대폰 특집 다큐멘터리의 윤정찬 아나운서였습니다. 폐휴대폰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여러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폐휴대폰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띠링. 네, 여러분, welcome to TGCP Talk Show. 자, 오늘의 첫 파트는 환경 부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 안규원 교수님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안규원 교수님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기업의 CEO이신 전수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가장 먼저 폐휴대폰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규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제발 한국어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의 최강 강국으로서 최고 기업들과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한국에서 2012년 현재 5,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운 성장과 성공 뒤에는 연간 1,800만 대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휴대폰 폐기량과 20%를 그치지 않은 회수율이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심각한 환경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그런 나라일수록 다른 나라에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 폐휴대폰 재활용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 두 분의 의견이 모두 폐휴대폰을 재활용한다는 것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대안 정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즉 생산자 의무 재활용이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아, 환경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게 한 것으로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폐휴대폰 분야의 의무 회수율은 18%로 급속도로 발전한 휴대폰과 시장과 매출액 또 엄청난 폐휴대폰 개수를 생각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환경 보존을 위하여 저희는 EPR 제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 이웃나라 일본은 어떠할까요? 전문가 전수빈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강력한 폐휴대폰 재활용법의 실시로 재활용 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킨 좋은 예입니다. 일본은 2008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을 전면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판매를 하는 동시에 이전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정책적 바탕에서 도시 광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현재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자 세계 6위의 희수금속 확보국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군요. 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사이클링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정책을 실천해가는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겠죠. 네, 오늘 두 명의 전문가들에게서 폐휴대폰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폐휴대폰 재활용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폐휴대폰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찡. We all have second-hand cell phones stuck up in our drawers or under our beds. However, by recycling them, we can save our environment and save our economy. Let's recycle these old handphones for our future. This advertisement is sponsored by the Global Children Project. 띠링. 미국에서도 폐휴대폰 재활용을? 띠링. 환경부 장관님? 이게 뭐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는 오는 2013년을 폐휴대폰 재활용의 날로 지정하여 공교육을 통한 환경교육과 수거활동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환경체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강사 초빙뿐 아니라 환경부에서의 무료 강사 파견을 시행하고 이러한 강의 수강 시 봉사 점수와 수료증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폐휴대폰 재활용의 대중화를 위해 폐휴대폰 자동 분리수거기를 전국에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폐휴대폰 의무 회수율을 100% 향상 조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도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띠링. 이렇게 하면 대중적인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 네. 여러분 TV 잘 보셨나요?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가 5,600만 명에 이르는 IT 산업의 강국입니다. 하지만 폐휴대폰의 수거는 어떻습니까? 20% 채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폐휴대폰 안에는 각종 중금속이 들어있어 버려지면 각종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폐휴대폰의 안에는 금, 은, 동 등 다양한 자원이 있어 재활용을 하면 그 자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The Global Children Project는 우리의 환경을 위해 폐휴대폰 재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직접 수거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조사 그리고 또 인터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교육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 단체의 무료 체험 강의 수용, 봉사 인증과 에듀팔 인증을 이용한 환경 봉사 동아리의 활성화 방안. 둘째, 폐휴대폰 수거의 날 지정과 각 학교 환경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정책을 교육청에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우체국의 폐휴대폰 수거함 재정비와 설치 확대를
우정사업부에 건의하였으며 둘째, 휴대폰 재활용 자동 분리수거기의 대중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정비를 위해 현재 18%인 폐휴대폰 의무 회수율 상향 조정 정책을 환경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과 폐휴대폰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교내 홍보를 시작으로 아파트 주민 대상 홍보, 경로당 방문, 여수 엑스포 관광객 대상 홍보 등을 하였고 거리 홍보와 거리 전시회 등을 통하여 저희의 뜻을 전했으며 로고송, 동영상 UCC 제작,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문자 릴레이를 통해 폐휴대폰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스에 있는 환경신문도 제작했고 폐휴대폰 표요 대회, 환경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청소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었고 폐휴대폰 의무 회수율 상향 조정을 위해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전국으로 총 1,800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 유영숙 장관님께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환경을 사랑하고 자원을 아끼는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마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걷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눈부신 문명을 이루며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명과 문화 혜택을 누리는 우리 세대는 그 파괴를 멈추고 되돌려야 할 역사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미래의 리더로서 또한 이 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관장님. 네. 네, 그러니까 문제 인식에서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휴대폰 회수율이 낮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휴대폰을 수거하는 일에 참여를 안 하는지 이유를 혹시 조사를 좀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보상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갖고 왔을 때 어떤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점이나 이런 데서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핸드폰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폐휴대폰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린다면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그 정책이 아직 없고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 폐휴대폰을 수거하더라도 판매점이 오히려 그 판매 점원의 그 일할 것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는 심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센티브가 조금 있긴 하였지만 현재는 아직 많은 모든 그 판매 휴대폰 점원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폐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노유진 의원님. 네, 주제 자체가 사실 우리 생활하고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주제가 너무 좁아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구를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팀이 경기도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뭐 여수에서도 경로당도 방문하셨고 뭐 블로그나 장관님한테 질의서도 보냈으나 안타깝게 답변도 없었고 이 어떤 특정 작은 학교나 학생이 보낸다고 해서 질의 답변을 다 안 해주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나 아니면 사는 지역으로 좀 좁혀서 전국에
휴대폰 뭐 그 수거율이 경기도는 어떻더라?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실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기도 팀이 아니라요. 사는 지역이 거의 다 달라요. 이쪽은 청신국제 중에서 가평이고 저랑 이 누나는 춘천에 살고 여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채팅방에서 하면서 그 점은 보완할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 각자가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단 홍보 활동을 한 다음에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점점 끝에 가서는 확대시켜가지고 같이 노력해 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수에 사는 친구는 여수 엑스포에 가서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 모두 합해서 1,800명의 서명 같은 것도 받았고 저희 학교에서도 앞에 조회할 때 한번 나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맡아서 이런 홍보 활동도 각자 해보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노력을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청중석 쪽으로 네, 마이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혹시 네, TGCP 모둠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 네, 여기 이호고등학교 네, 가운데 계신 아까 그 금속을 다 모으면 600억이라는 이익이 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금속 휴대폰에 막 히토리나 금 같은 게 금속들이 많이 있는 걸 다 알고 그걸 모으면 금속의 가치만 600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휴대폰을 모으려고만 하고 있지 그 후에 어떻게 이게 처리 과정을 거쳐서 금속이 이제 나오고 다른 그 필요 없는 것들 진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말씀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순이익이 600억이 나온지 그 처리 비용은 또 얼마인지 또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사실 현재상에서 그 처리를 하는 그 기관은 있습니다. SR 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폐 휴대폰을 수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여서 이러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22개의 폐 휴대폰을 모아서 서울 SR 센터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서울 SR 센터에서 그런 금속과 비금속을 분리하셔서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우리나라에서만 하루가 아니라 연간 폐휴대폰이 1,800만 대라는 엄청난 숫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1,800만 대를 그냥 폐기해가지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보다 그 처리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1,800만 되니까 그 속에 있는 금이나 은 이런 금속들을 채취해서 효율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사실 효율성은 벌써 검증된 바 있는데요. 아까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폐휴대폰 수거를 의무화 시켜가지고 지금은 금만 6,8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폐휴대폰에서 순수하게 나온 금만. 그래서 폐휴대폰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면은 효율성은 검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심사위원님. 저기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을 좀 요청을 할게요. 김준수 학생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를 누가 처음에 내셨죠? 저희는 처음에 이 폐휴대폰을 짧게 그냥 누가 내셨나요? 저희 그 전체가 처음에 저희 생활 속에서 폐휴대폰이 많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학생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팀에 비해서 팀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같은 중학생들이지만 각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학생한테는 자, 이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금 해오고 있죠? 활동 기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 여수 엑스포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해서 그러면 그 지금까지 다음 하고 학생한테 있습니다. 예.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자기 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 아니요, 역할 분담. 이 전체 사회참여 활동을 진행하신 과정에서 각자가 맡고 있었던 역할. 그래서 뭐 김준수 학생은 어떤 역할을 맡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역할을 할 때도요. 저희가 지역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거의 다 책임을 지다시피 했거든요. 전체 과정을 그러면 전체 다 각기 지역에서 진행을 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소속 기관이 대한적십자 경기 청소년 적십자로 되어 있어요. 네. 사는 지역이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 기관과 연계를 맺게 됐나요? 저희가 이 활동 자체를 TGCP라는 기관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GCP가 맨 처음에 그 설립이 됐을 때 그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심사위원님도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분 미만이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네. 모든 걸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 휴대폰은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 휴대폰을 한 사람이 그냥 서랍 속에 넣거나 버리지 말고 하나씩만이라도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한다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폐 휴대폰 재활용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